오늘은 5학년 수학 4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4단원의 제목은 약분과 통분인데요. 앞으로 나올 분수의 덧셈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단원에서 배웠던 약수와 배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혹시 약수와 배수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약수와 배수를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 순서도 복습, 개념,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복습에서는 이번 단원에 새로운 개념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익힘책 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익힘책 41쪽에는 4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4개를 7개씩 묶으면 7은 14의 2분의 1입니다. 기본적인 분수의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8cm의 종이띠에 4분의 3만큼 색칠하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 의미는 8cm의 종이띠를 4등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등분을 하려고 보면 2cm씩 나누면 4등분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4분의 3만큼 색칠을 하면 이렇게 3칸을 색칠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8cm의 4분의 3은 6cm가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분수만큼 색칠하고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와 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1과 8분의 1은 2를 칠해주고 8칸 중에 1칸을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분의 11은 1 다 칠해주고 8칸에다가 3칸을 더 칠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8분의 11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과 8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보면 더 쉽게 풀 수도 있지요. 1과 8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면 8분의 9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12와 16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12와 16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우리는 거꾸로 나눗셈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26에 12, 28에 16, 23은 6, 24, 8. 그래서 최대 공약수 부분은 나누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수를 곱해줬었고요. 그래서 4. 최소 공배수는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모두 곱해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그 결과 정답은 48이었습니다. 약수와 배수 부분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볼까요? 시간인데요. 크기가 같은 분수와 약수와 배수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주의해 보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66쪽입니다. 실과 시간에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어항을 꾸미려고 합니다. 왼쪽 어항에는 어항의 3분의 1만큼, 오른쪽 어항에는 어항의 6분의 2만큼 물을 채우려고 합니다. 물의 양을 비교해 봅시다. 두 어항에 채울 물의 양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3분의 1, 한쪽은 6분의 2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서 색칠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어항은 3분의 1, 오른쪽 어항은 6분의 2였습니다. 이렇게 3분의 1과 6분의 1을 색칠한 후에 비교를 해보면 같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과 6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두 크기는 같다입니다. 이번에는 9분의 3과 3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분의 3은 9칸 중에 3칸을 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겠지요. 그리고 나서 3분의 1은 3개 중에 한 조각.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9분의 3과 3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같은 크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과서의 정의 부분을 보면 5분의 1과 10분의 2와 15분의 3은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는 5등분된 네모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 칸을 칠하면 이것은 5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 준다고 하면 전체가 10칸이 되지요. 그리고 이 파란 부분은 10칸 중에 2칸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2라고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나누었던 부분들을 또 한 번 절반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뉘어진 부분이 총 몇 부분이 되냐? 4개씩 5칸이기 때문에 20칸이 됩니다. 그리고 칠해져 있는 곳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20분의 4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지요. 같은 것들을 반복해보면 또 절반 함에 따라서 같은 크기 분수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크기가 같은 분수들을 직접 비교를 해보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7쪽에는 분수의 위치를 직접 나타내고 또 그 양이 정말로 같은지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만큼 수직선에 표시해 보세요. 4분의 1은 4등분한 것 중에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죠. 8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즉 8분의 2는 여기까지가 되겠지요. 세 번째로 12분의 3은 12개로 나눈 것 중에 3칸입니다. 그래서 4분의 1과 8분의 2와 12분의 3은 같은 크기의 분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분모가 달라지고 분자가 달라지는데도 분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규칙 없이 과연 같은 크기 분수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4분의 1과 8분의 2와 12분의 3으로부터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찾았나요? 다음 시간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더 심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같은 크기 분수를 만드는 방법, 사실 1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숫자가 많아지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분모가 12분의 1 또는 32분의 1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익힘책 과제는 42쪽과 43쪽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